1094번. C단계 또. 이 문제를 질문했다라는 건 그냥 처음부터 못 푸는 게 아니라 아마 한 번 틀렸을 거야. 맞지? 내 말이. 아예 풀 줄 몰랐어? 그러면 좀 절망인데. t제곱 플러스 4t를 움직인 거리라고 거기에서 알려줬잖아? 움직인 거리. 그죠? 거기서 그러면 트랙을 한 바퀴를 도는데 8초가 걸린다고 알려줬는데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8초인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두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아니 이건 뭐 여러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두 바퀴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8초면 두 바퀴면 16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틀렸을 것 같아. 근데 아마 이렇게 답을 적어서 틀리지 않았어도 그냥 요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서 틀렸을 것 같은데 맞지? 여기에서 그냥 2배를 해주면 안 돼 얘들아. 왜 2배를 해주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가 가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요거를 2배 한다고 해서 트랙 2바퀴를 도는 그 시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얘가 지금 거리라고 알려줬잖아. 얘 지금 결과만 알려줄게. 속력이 증가하는 상태야. 이걸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게 설명을 하려면 사실 그 미적분을 배워야 돼. 미분을 배워야 돼. 내가 증명을 하려면 미분이 필요한데 속력이 증가하는 얘야 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걸린 시간 2배 한다고 해서 트랙 2바퀴를 도는데 걸린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결과만 말하자면 얘 지금 속력이 증가하는 상태라서 2바퀴째 돌 때는 이거보다 더 빨리 돌 거야. 알겠지?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알 수 있겠다. 여기 t가 뭐야 지금? 시간이잖아.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이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8초면 내가 트랙 한 바퀴의 길이를 알 수 있지. 어떻게? t에다가 8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 트랙 한 바퀴의 길이를. 맞지? 그럼 계산해보자. 8, 8에 64. 그 다음에 8, 4, 32.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6이지. 96m라는 건 계산할 수 있어. 트랙 한 바퀴당 96.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t초당 이동한 거리가 이거라 그랬는데 트랙 한 바퀴가 96이면 우리가 이거를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놓으려면 96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 다시 풀면 뭐 나오겠어? 8 나오겠지. 됐어? 애초에 t를 8을 넣어가지고 96이 나온 거니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바퀴? 2바퀴라 그랬으니까 그냥 거리를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라 그랬으니까 t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2바퀴. 이게 딱 2바퀴니까 2바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되겠니? 근 찾으면 돼. 자, 그래서 t제곱 플러스 4t.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96은 0 되니까. 자, 인수분해 됩니까? 되겠지? 자, t 얼마니? 12인가?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t는 얼마 나와? 잠깐만. 계산을 안 했잖아. 어쩐지 8 나오더라. 2배를 계산을 안 해놓고 넘기면 어떡해? 192가 되죠? 이상해. 자, 그럼 192를 뭐로 쪼갤 수 있을까? 이건 어려운데? 얼마? 16, 12? 오케이. 땡큐. 이건 잘 나오지 않는 패턴이죠. 땡큐. 자, 이렇게 해서 t-12.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192를 머릿속에서 소인수분해 하던지 아니면 직접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2개의 인수로 쪼개면 되죠. 2개의 약수로. 그렇게 해서 한 게, 이제 주열이가 16과 12. 이렇게 해줬습니다. 도움을 좀 받았어. 자, 그래서 t는 양수일 테니까 얼마? 12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보면 뭐, 트랙 2바퀴를 도는데 12초가 걸렸다. 이렇게. 얘들아, 생각해봐. 8초가 한 바퀴였잖아. 그러면 2바퀴째를 돌 때는 더 단축이 됐지? 내 말이 맞지? 속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면 돼. 일단 풀이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잖아? 거리를 2배로 뻥튀기 시켜준 다음에 그 거리가 나오려면 몇 초가 나와야 되는가? 그렇게 계산해주는 것도 좋죠. 정상적이죠? 자, 그 다음에 1099번. 자, 요거는 이제 도형인데, 자, 요거 앞에서 내가 설명해 본 적이 있었지? 같은 길이가 나오는 걸 계산하라 그랬어. 같은 길이가 나오는 거.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일단 얘를 딱 둘로 나누고, 자, 여기서 6등분 하면 되지? 여기를? 그러면은 2등분 한 다음에 얘를 3등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좀 길게 3등분을 했다.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작게 나와, 벽돌이. 조금만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하자, 그냥. 자, 그러니까 요거. 지금 얘만 지금 다른 타일들하고 다른 길이와 넓이를 가졌지? 합동이 아니죠? 자, 그래서 모양의 색지네, 색지. 색지 9장을 넓이가 216제곱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널빤지에다가, 남김없이 이어붙였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 216이다. 그런 소리네. 알지?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9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 남았다.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만을 알려줬어, 문제에서.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앞에서? 여기가 뭐 9cm가 그때는 빠져 있었는데, 이런 게 없었는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어붙였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려면 가로의 길이는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세로는 비교해 줄 게 없지. 여기에서의 세로의 길이는 얘하고 얘인데 여기서 세로의 길이도 얘하고 얘를 더한 거잖아. 똑같은 길이죠? 당연히 똑같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서 비교해 볼 만한 건 얘하고 얘죠? 자, 얘를 그러면 짧은 길이를 뭐라고 놔?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긴 길이를 Y라고 놉시다. 이렇게 놨었지, 그때도.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X가 6개니까 뭐라고 적어? 6X라고 적고 여기는 Y가 3개 있지. Y가 3개 있으니까 3Y. 근데 3Y에다가 오른쪽에 9cm를 더하면 직접 더하면 3Y 플러스 9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두 개의 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면 돼, 일단. 그리고 얘를 하나의 문자로 줄여주면 돼. 어떻게? 6X랑 지금 3Y 플러스 9랑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래서 6X는 3Y 플러스 9 딱 이렇게 적은 다음에 얘를 여러분들 뭐가 좋아? X에 대한 식이 좋겠지? 그럼 Y는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자. 9를 이쪽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양변을 여기에서 3으로 나눠줍시다. 자, 그러면 2x-3 이렇게 되겠지? 하나로 나타냈네. Y를 뭐로 나타내자? 2x 빼기 3 하나로, x 하나로 나타내자.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뭐야? 이 전체 넓이가 216제곱cm다 이거잖아. 맞지? 구해보자. 어떻게? 차분히 해봐. 자, x랑 y랑 곱한 게 이 직사각형 색지 하나의 넓이죠? 근데 몇 개 있어? 몇 개? 6개에다가 밑에 3개 더하면 9개 있는 거지, 지금. 색지 9개. 자, 그러면 9 곱하기 x 곱하기 y 하면 되지. x, y가 하나당 넓이니까.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2x 빼기 3을 y 자리에다가 넣어. 마지막에 넣어.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9cm짜리 가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이거는 얼마일까? 얘들아, 세로의 길이 요거잖아. 요 길이 얼마야? 위에서 보면 짧은 변의 길이 x죠? 여기는 x지? 됐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x, 여기를 x라고 놓고 x 곱하기 9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이 혼자만 다른 넓이 얘를 구할 수가 있지. 9x 이렇게. 자, 해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216이 된다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둔 다음에 양변에서 일단은 9를 나눠볼까, 얘들아? 그게 좋겠지? 9를 나눠봐. 이제 얘가 6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6 곱하기 2 곱하기 2 되겠네? 3 2개 날라가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2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xy에서 y만 2x 빼기 3으로 바꿔놓으면 뭐 됩니까? 여기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치?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지? x에 대한 식으로만 나왔지? 자,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x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되고 24를 넘겨서 마이너스 24는 0이다. 자, 그 다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좋았어.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고, 자, x는 길이니까 뭐야? 4. 양수로 선택하면 되겠다. 되겠죠? 근데 뭐 구하래? 한 장의 넓이 구하시오. x 곱하기 y 구하시오. y가 뭐였어? 2x 빼기 3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지. x는 4였으니까 y는 얼마다? 연립방정식이죠, 사실. 4, 2, 8 빼기 3이니까 y는 5다. 대응하는 y값 구한 다음에 자, 얘네 둘이 곱하면 x 곱하기 y. 색지 하나당 넓이는 20제곱cm. 그렇게 구하시면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 자, 1100번. 자, 그림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지. 요 정도야, 뭐. 요 정도야, 뭐. 직사각형. 이제,
그 다음에 한 점 잡아가지고 그냥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네. 그래서 이쪽이 Q, 이쪽이 P. 됐지? 어려울 거 없지.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봐. 항상 여기에선 움직이는 점에서는 뭐가 나와? 속력이 나오지. 그 속력에다가 바로 뭐를 곱하면 돼? 얘들아? 지난 시간을 X라고 두고 몇 센치야? 몇 초 2cm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P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러면 P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출발 지점인 A까지의 요 거리를 X초 지났다고 하면 몇 초 2cm니까 뭐? 2X라고 그냥 적어주면 됐었지. 2학년 때 배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동한 거잖아, Q는. 그러면 Q는 지금 몇 cm? 몇 초 3cm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똑같이 X초 지났으면 3Xcm. 이렇게. 근데 확인해 줘야 될 건 있어. 뭐야? 얘하고 동시에 출발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알겠지? 만약에 동시에 출발 안 하고 얘가 만약에 1초 늦게 출발했다? 그럼 1을 빼줘야 돼. 맞지? 1초 덜 이동한 거니까. 근데 동시에 출발했다고 거기 돼 있죠?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나와 있지? 그거 확인해 주면은 이렇게 놔도 돼. 알겠지? 바로. 자, 그러면 뭘 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누구의 넓이를 구해야 돼? 이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지?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이거 무슨 노형이야? 내가 누군지 까먹었으니 다행이죠. 그러니까 말할게. 누군지 까먹었어, 진짜. 요거 사다리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죠? 사다리꼴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각형? 오각형이야. 알겠지? 누군지 까먹었어. 괜찮아.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오각형을 구하는 넓이 공식은 따로 없죠. 따라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누구의 넓이를 빼라?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 그럼 빨간색 넓이가 나오겠지. 오각형 넓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높이죠. 높이 어떻게 구해? 전체 길이, 세로의 길이에서 뭐만 빼면 돼? 2x만 빼면 되지? 근데 세로의 길이가 얼마? 15cm. 자, 그래서 15 빼기 2x다. 자, 이렇게 그냥 식으로 나타내면 되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그냥 여기 직각 끼면서 3x니까 그냥 둘이 곱한 다음에 몇을 곱하면 된다?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 자,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적을게. PBQ. 자, 삼각형 PB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x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5-2x 이렇게 적어 놓자. 됐지? 자,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몇 cm? 20cm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랑 곱해가지고 전체 넓이 구하면 얼마다? 300이다. 자, 300에서 그럼 누구를 빼주면 돼? 얘를 빼주면 넓이가 나오는 거지. 되겠지? 자, 이거 정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 요 밑줄 여기에다가 넣어줄게. 됐지? 자, 요거 정리해보자. 자, 2분의 3x를 여기다가 곱하는 거니까 2분의 3x 곱하기 15-2x 곱하기 생략해서 이렇게만 적어놓을게.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해서 집어넣자. 자, 2분의 45x 마이너스 3x 제곱. 요거지? 자,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가 나오는데, 자, 그 넓이가 몇 제곱센치가 될 때? 처음으로 258제곱센치가 될 때, 이게 몇일 때? 258일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45 괄호 쳐주자. 자, x 마이너스 3x 제곱. 됐지? 계산해주자. 자, 얘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각각 넣어주면 앞에다가 3x제곱부터 적자. 자,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45x 그 다음에 상수한 거 얼마? 300인데 258을 바로 넘겨서 계산해주면 42 이렇게 되겠지. 해줬어? 42 이렇게. 자, 양변에다가 몇 배 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고 여기서 3으로 동시에 나눌 수 있지. 3으로 나눌 수 있지. 됐어? 2를 곱하고 3으로 나누자. 자, 그러면 2를 곱하면 3으로 먼저 나누는 거 먼저 하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x 그 다음에 플러스 42 나누기 3은 14니까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양변에 2배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5x 그 다음에 플러스 28은 0 마지막에 2배를 하자. 되겠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야 될 것 같아. 되면 좋겠다. 뭘로 될까? 마이너스 4, 7, 4,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됐지? 이렇게 좀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울게. PBQ. 얘를 지우고.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2x-7, x-4. 자, 이렇게 적고. 자, 그럼 두 개가 나올 텐데요. 자, x는 2분의 7 또는, 4.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누가 될까?
누가 될까? 문제 조건을 봐야 되나? 15 마이너스. 요거 둘 다 정답은 맞는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뭐야? 처음으로지. 문제 마지막 줄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으로가 있지. 그러니까 2분의 7이라고 하면 3.5잖아.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거기 소수로 돼 있죠? 3.5하고 4 중에 누가 처음이겠니? 3.5가 처음이겠지? X가 시간이니까 지금. 몇 초? 초지 초. 3.5초, 4초. 누가 처음일까? 3.5초가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은 맞아. 3.5초일 때도 그렇고 4초일 때도 그렇고 넓이는 258이 된다. 맞지? 근데 처음으로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해주면 된다는 거지. 되겠지? 안 되는 걸 찾아봤는데 그런 조건은 없죠. 둘 다 대입해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되는데 처음으로는 3.5초. 답은 2번.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좀만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101번부터. 잠깐, 녹화가. 자, 이제 1101번. 1101번 지금 먼저 하고, 그 다음 1102번. 1101번을 했고, 2번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105번. 그지? 이걸 하면 될 것 같아. 자, 1101번은 어렵지 않은 거야. 그냥 판별식만 한번 써보면 되죠.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지면 뭐야? 판별식은 0이다. 요거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써버리면 마이너스 a를 제곱하고 이제 판별식을 적어보는 거야. 자, x의 개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를 먼저 앞에다가 써준 다음에 최고 차항 개수가 플러스 3이네. 최고 차항 개수가 3이니까 3을 그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2b니까 그대로 2b를 곱하면 되죠. 자, 얘가 몇이다? 지금 0이다. 이런 소리야. 됐지? 그 다음에는 정리해줘 보자. 요쪽은 a제곱이고, 자, 요쪽에서 10이랑 2랑 곱했으니까 24 되면서 마이너스 24b.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어? 넘겨보지 않을래? 그러면 a제곱 24b. 24b. 이렇게 적어줄 수 있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a하고 b에 둘 다 뭐가 들어가? 마지막을 보면. 자연수가 들어가죠. a랑 b가 둘 다 자연수야. a, b가 둘 다 자연수. 그러면 a제곱은 자연수의 제곱꼴이지? 맞아? 그러면 24b도 마찬가지로 같다 그랬으니까 뭐야? 자연수의 제곱꼴이지 뭐야? 되겠어? 그러니까 24 곱하기 b가 자연수의 제곱꼴이 되게 하는 b값 중에서 가장 작은 b값을 여러분 보고 찾으란 얘기. 되겠지? 1학년 수준의 문제죠? 진짜. 24b면 뭐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b. 요거잖아? 여기서 지금 지수가 짝수가 아닌 얘 누구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1제곱이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b에 뭐가 들어가야 돼? 2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3도 하나 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자연수의 제곱꼴을 집어넣어도 된다. 곱해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제일 작은 거 찾아달라 그랬잖아. 제일 작은 게 누구? 그냥 얘가 1일 때, 없을 때. 누구? 6. 이렇게 찾으면 되지. 됐어? 자, 그래서 B는 6이다. 끝났죠? 자, 다음에 1105번. 자, 그림인데, 자, 요 문제를 풀 때, 뭐 답지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게 있다면, 꼭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일단 길이를 다 적을게. 여기가 12cm,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 한 변의 길이 4cm짜리 정사각형이 또 하나 있고, 자, 문제에서 주어준 게 뭐야? 문제에서 준 거. 비례식을 하나 줬지. 누구? 빨간색과 노란색. 이렇게 구분가게 색칠해놨어, 쌤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넓이의 비를 1대 몇? 10이다. 그렇게 알려줬어. 12배 차이. 맞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1대 10이면 여러분들 이 전체 삼각형, 즉 빨간색과 노란색을 합친 삼각형 넓이는 몇 짜리야? 13이 되겠지, 당연히. 그지? 얘가 1대 10이니까 합치면 13이잖아, 전체가. 자, 따라서 뭐 이용하자? 닮음 이용해보는 게 어때, 얘들아? 닮음. 여기가 1짜리 넓이를 가진 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닮음인데 13짜리 넓이를 가진 직각삼각형이지. 맞아? 그러면 빨간색하고 전체의 비가 지금 넓이의 비가 1대 13이니까 뭘 할 수 있어? 루트만 붙이면 닮은 비를 알 수 있다. 근데 1은 루트 붙여도 1이니까 1대 루트 13. 요게 바로 닮은 비가 되는 거지. 이걸로 풀어야 돼. 알겠지? 의도가 요런 거야. 닮은 비를 구해서 풀어라.
아시겠죠? 여기서 따로따로 줬어도 얘네를 합치면 닮은 비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찾으래? 이 피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 피의 길이를 요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x라고 놔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8cm니까 12cm에서 8cm 뺄 필요도 없지. 그냥 여기가 4cm죠. 4cm, 4cm. 정사각형. 4에서 x 빼주면 여기가 나오잖아? 마지막에 요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4 빼기 x가 정답이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x를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서 지금 길이의 비가 뭐야? x 대 x 플러스 8이지. 다시. x 대 x 플러스 8. 이게 뭐야? 닮은 비잖아. 대응변의 길이의 비. 닮은 비. 자, 그래서 x 대 x 플러스 8이 몇 대 몇이다? 1 대 루트 13이다. 요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되지. 그럼 2차 맞는 식도 없지. 그냥. 알겠어? 자, 그래서 x 플러스 8. 내항의 곱이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뭡니까? 루트 13x. 자, 요렇게 해서 x를 요쪽으로 넘길게. 자, 그리고 좌변에다가 적으면 루트 13 빼기 1로 묶어줬다 생각해서 곱하기 x 8 우변에다가 적어주면 되지. 요렇게. 자, 그러면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냥.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 13 마이너스 1 분의 8. 요거만 정리해서 쓰면 되지. 되겠니? 그 다음에 4에서 그거를 빼버린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 유리화 해야지. 자, 지금 유리화하자. 루트 13 플러스 1. 자, 루트 13 플러스 1을 부모분자에 곱해주고 켤레를 곱해주자. 그랬죠. 13 빼기 1 제곱차로 계산을 하면 바로 적자. 12가 분모가 되지. 12. 자, 12분에 뭐라고 적어주면 돼? 8 곱하기 루트 13 플러스 1.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약분이 되죠? 8하고 12하고 4로 약분이 되지. 그러면 3분의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야 3분의 2 곱하기 루트 13 플러스 1. 자, 요거를 전개를 한 다음에 4 빼기 x가 뭐라 그랬어? 2p라 그랬죠?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 그랬지. 2에서 p까지. 2에서 p까지. 요만큼 길이. 자, 그래서 4 빼기 x. x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한 요 x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래서 4 빼기 요렇게 3분의 자, 여기에다가 전개하면서 적어보자. 2루트 13 플러스 2. 그지? 2루트 13 플러스 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통분하면 3분의 12 빼기 3분의 똑같이 2루트 13 플러스 2.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는 실수하지 말라고. 12 빼기 2만 하시면 되지. 3분의 10 그리고 요거 실수 많이 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하는 거죠. 뒤에까지. 그래서 빼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14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됐지?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닮은 비 이용해서 풀면 굳이 2차 반전식이 나오지도 않고 원래는 넓이로 식 세워가지고 2차 반전식으로 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닮은 비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죠. 루트만 붙이면 닮은 비가 되니까 넓이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06번. 이것도 이제 그림인데 내가 이거를 빔 프로젝터로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한번 그냥 그려서 한번 해보자. 또 좋은 연습이 되겠지. 자, x 얘도 x 그 다음에 30 이 정도면 됐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꽃밭이 있다. 이거 문제를 한번 읽어봐야 돼. 거기서 길의 마지막을 보면은 길의 넓이가 꽃밭 전체의 넓이의 3분의 2라 그랬는데 꽃밭 전체가 뭘 말하는 걸까,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꽃밭 전체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은 전체 그 말 때문에 좀 애매한데, 그지? 꽃밭 이게 꽃밭이잖아, 그지? 이 네 개를 합친 넓이가 꽃밭 전체의 넓이인지 길의 넓이까지 합쳐가지고 요 넓이가 꽃밭 전체의 넓이인지 일단 판단은 섰어. 문제가 그래도 C단계 정도는 돼야 되니까. 요건 아니겠지. 전체 넓이는 아니겠지, 그지? 꽃밭 전체의 넓이는 그냥 꽃밭, 진짜로 꽃밭만 합친 넓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넓이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지금 요쪽 지금 90도인 거 아니? 문제에서? 대각선 그어낸 거니까. 전부 다 평행하게 대각선 그어낸 거니까. 직각이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뭐야? 얘네들 전부 다 합동이죠. 심지어 이 직각삼각형 4개를 한 곳에 모으면 가운데로 이렇게 슉 모았다고 생각해보면 뭐가 나와? 정사각형 나오지. 그지?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라고, 꽃밭이. 얘 왼쪽에 있는 거 붙이면 이거, 위쪽에 있는 거 붙이면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뭐만 있으면 꽃밭 전체의 넓이가 나와? 한 변의 길이만 있으면 되죠? 자,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 여기서 빼면 되지. 누구를? 30이 전체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의 길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x를 몇 번 빼자? 2번 빼자. 여기도 x죠? 자, 그래서 x 2번, 2x를 빼면 여기가 얼마? 30 빼기 2x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도 얼마? 30 빼기 2x다. 이렇게. 자, 해서 여기도 30 빼기 2x. 그럼 넓이는 얼마야? 꽃밭 전체의 넓이는? 요 넓이는 30 빼기 2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한 변의 길이 제곱. 이렇게. 그래서 꽃밭 전체 넓이가 30 빼기 2x 제곱이다. 먼저 요거부터 구했는데, 자, 그러면 길의 넓이가 꽃밭 전체의 넓이를 뭐래? 3분의 1에,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길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설마 이렇게 놓는가? 얘 넓이의 3분의 2배를 한 것이, 해봐. 얘 넓이의 지금 3분의 2가 이거잖아.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얘가 길의 넓이라고 놓고 길의 넓이를 직접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 것인가? 진짜 그렇게 할 거니? 의도를 생각해봐. 길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를 안 내죠. 길의 넓이는 여러분들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직사각형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내야지 직사각형이 나오고 얘 넓이는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지. 2분의 1 x제곱.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게 의도도 아니야. 길의 넓이를 직접 계산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길의 넓이 식으로 나타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그게 의도가 아니야. 왜? 여기서 길의 넓이랑 요거 빈 부분 그 다음에 요 채워져 있는 부분 있지. 꽃밭 전체의 넓이. 이걸 다 합하면 뭐니? 정사각형 넓이지? 전체 넓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전체 넓이가 길의 넓이랑 꽃밭의 넓이를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근데 여기에서 길의 넓이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거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꽃밭의 넓이는 얼마? 요거. 되겠니? 다 해결된 거야, 지금. 식만 써주면 돼, 식만. 전체 넓이도 심지어 구하기 굉장히 쉽다 보니 제곱 하면은 30의 제곱 900. 그래서 900을 좌변에다가 써준 다음에 자, 길의 넓이 얼마라고? 이거라고. 3분의 2 곱하기 30-2x의 제곱. 요게 의도야. 알겠지? 자, 꽃밭의 넓이는 그냥 3분의 2 떼버린 거. 30-2x의 제곱. 요렇게. 되겠니? 이렇게 풀어야지. 자, 그러면 똑같은 게 지금 3분의 2 곱한 거랑 1 곱한 거랑 둘이 더했네. 요것조차도 전개해서 하지 말고 3분의 5 맞지? 3분의 5 곱하기 30-2x의 제곱. 요렇게 정리하자. 알겠죠? 3분의 얘랑 묶어버린 거야. 3분의 2 더하기 1만 처리해서 3분의 5 이렇게 적어버린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는 양변에 몇을 곱해주면 좋아? 또 전개하지 말고 5분의 3만 곱하면 되겠죠? 3분의 5의 역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의 역수만 곱하면 되지? 자, 그러면 양변에 5분의 3 곱하면서 30-2x의 제곱을 또 좌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900에다가 5분의 3 곱해서 쓰자. 900에다가 5분의 3 곱해서, 자, 이거 계산해보자. 얼마니? 5하고 900하고 약분하면 180이니까 180 곱하기 3 하면 540. 됐어? 자, 그럼 해보자. 이것도 전개해? 안 하지. 양변에 뭐 씌워? 제곱근 씌워. 루트 씌워. 그러면 30-2x는 플러스 는을 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루트 540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야지. 되겠니? 괜히 앞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요거 전개하지 말고. 자, 그래서 루트 540 얘만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지? 루트 54가 3루트 6이고 거기다가 루트 10을 곱한 거니까 여기에서 2가 또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6루트 3 곱하기 5니까 15 6루트 1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됐지? 어느 정도 내가 외운 게 있다면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에서 얘를 뺀 거 잠깐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900 36 540이면 30보다는 작은데 그럼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일단은 길이는 되지 얘들아. 플러스여도 마이너스여도 길이는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일단 2x를 적어놓자. 2x는 30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6루트 15. 선생님 얘 빼야 되잖아요. 30에서 얘 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빼면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지. 되겠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x가 뭐로 나올 수 있다? 15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15로 나올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판단하면 되지. 자, x가 될 수 없는 게 뭘까? 15 플러스 3루트 15. 15 플러스 3루트 15가 x라고 생각해봐.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15보다 훨씬 큰데. 여기는 지금 전체가 30인데. 되겠어? 근데 거기에다가 3루트 15. 3루트 15면 9 곱하기 15니까 얼마니? 9, 1은 9에다가 9, 5, 45는 135니까. 대략적으로 11점 얼마야? 11점 얼마. 15에다가 11점 얼마 더하면 26점 얼마 되지? 이거를 x라고 생각하면 26이 얼마? 26점 얼마가 두 개야. 양쪽. 말이 안 되지? 근데 합치면 30이지?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누구로 선택하자? 마이너스로 선택을 하자. 이런 얘기야. 되겠지? 마지막에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15 마이너스 3루트 15가 x의 값이다. 이거 구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문제 해석이 조금 어렵지, 이거. 선생님이 뭐 몇 년 동안 똑같은 문제 설명하니까 이게 바로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글 자체를 잘 읽어도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풀어야지, 뭐. 반복적으로 풀어야지. 진짜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푸니까 이거 되는 거지. 선생님도 처음 했을 때는 좀 버벅이었어, 이거. 나도 이거 헷갈렸어. 전체가 누굴 말하는 거지? 했었어. 전체가 진짜 전체인가? 아니면 꽃밭의 넓이와 말한 건가? 이렇게. 자, 그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급한 대로 질문은 지금 수거만 해가고 정리는 나중에 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자료로 쓸게. 그때 하자. 자, 일단 다 걷어만 갈게. 좋아. 걷어가고 일단 지금은 A 스텝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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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리뷰해보고 지나갈게. 자, A 스텝 여러분 내가 숙제 올려놨지? A 스텝도 풀어오는 것까지가 숙제인데, C 스텝, A 스텝 이렇게 물려서. 프린트를 안 가져줬네. 잠깐만. 프린트 좀 잠깐 가져올게. 인쇄를 해놓고 가져가야지 해놓고 결국에 안 가져왔어. 자, 처음에 뭐야 얘들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일단은 일반형이 뭐야? 우리 표준형하고 일반형을 구별하는 방법은 표준형을 완전 제곱식이 포함된 식으로 쓰여진 상태. 이렇게 보면 돼. 표준형은 이런 거. 완전 제곱식으로 완벽하게 x가 묶였을 때 그걸 바로 표준형 이렇게 부르고, 이제 모든 함수에서 표준형, 일반형 이런 게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공수 2 배우면은 이제 저기 유리함수, 무리함수 저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 쟤네들도 다 있어. 표준형하고 일반형이. 그래서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오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일반형은 뭡니까? 표준형을 전개한 거지? 그냥 얘를 싹 다 전개하면 일반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형태가 복잡하니까 애초에 개수의 형태 자체를 바꿔가지고 A, B, C로 약속을 하는 거지. 개수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일반형. 그냥 뭐니?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적혀진 상태지? 어찌 보면 얘가 더 깔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표준형하고 일반형의 차이점이 있어. 편하고 불편하다의 차이지. 자, 표준형은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니? 말이 헛나와. 누구를 알기가 쉬워?
보자마자 그냥 누구 알기 쉽다? 내가 말했었지, 겨울방학 때도. 꼭지점을 알기 쉬운 게 바로 표준형의 유일한 장점. 유일하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유일하진 않죠. 아래쪽에 축도 알 수 있어. 맞지? 축도 그냥 바로 보면 알 수 있어. 꼭지점에 X좌표니까 당연하죠. P, Q가 꼭지점. 그냥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꼭지점에 X좌표로 하고, 그걸 다시 축으로 하자. 아주 좋지. 그 다음에 그걸 대입해 봤을 때 Q가 나오는데, 그게 맨 뒤쪽에 있는 상수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상수를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적으면 끝나자. 그지? 그래서 앞에 단원에서는 요 표준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걸 성질들을 배웠었어. 근데 이제 요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뭐야? 일반형이야. 그래서 일반형의 최대 장점이라 한다면 뭐니? 하나밖에 없어. 유일해. Y절편을 알기가 쉬워. 이거밖에 없어. 사실 장점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정도야. 근데 유일하게 일반형에선 Y절편 어떻게 구해 얘들아? X에다 0 대입해서 구하잖아. 그래서 상수항만 그냥 남는데 그 상수항이 누구니? C지. 그래서 우리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 했을 때 뒤에 있는 B를 Y절편이라고 불렀었던 것처럼 여기선 X제곱까지 있어도 어차피 X에다 0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상수가 Y절편이다. 그 정도. 일반형의 유일한 장점은 요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학을 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가 제일 좋아? 당연히 표준형이 좋지. 표준형이 돼 있을 때 꼭지점이랑 축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표준형이 좋지. 근데 문제는 뭐야? 표준형으로 안 준다는 거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의 성질을 생각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빨라지면 일반형에서도 그걸 할 수 있다. 그래프 해석을. 그게 좋았던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일반형을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 방법이 중요한데 뭐가 사용이 돼? 완전 제곱식이 사용이 되는 거죠. 절반의 제곱. 내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앞에 근해 공식 설명할 때도 2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설명했었고 그 앞에서 인수분해 설명할 때도 중간고사 때도 설명을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딱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 절반의 제곱, 반의 제곱. 그죠? 자,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형태, 디테일한 형태는 같이 한번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해보자. 예시라고 보면 되지. 1229번. 그걸로 한번 해볼게. 자, 이미 할 줄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기에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요걸로 한번 해보자. 자, 요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꼴로 바꿔줘야 돼. 맞지? 그러면 일단 요렇게 되기 전에 완전 제곱식 꼴이 있잖아. 어떤 형태?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형태. 요게 바로 완전 제곱식 형태지. x제곱 계수가 1일 때.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이 뭐야? x의 계수의 반의 제곱이 바로 상수항이 된다. 맞지? 2a를 절반하면 a고 a를 제곱하면 a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까지만 묶어. x제곱 플러스 4x. 1차 항까지만 묶었죠? 1차 항까지만 묶어. 1차 항까지만. 기억을 해야 해. 상수항 앞에서 자른다 생각해.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누구를? 상수항을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지. 누구니? 플러스 4죠. 이건 너무 외웠겠다,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그치? 4의 절반의 제곱이면 4인데 그걸 계산 안 해봐도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어쨌든 4를 더했는데 얘가 원래부터 옆자리에 있었니? 4x 옆에? 아니지. 따라서 어떻게 해줬어? 빼줬어, 다시. 옆에다가 빼기 4를 적으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괄호를 닫으시고 여기서 차단. 그 다음에 원래부터 뒤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1을 옆에다가 적은 다음에 자, 여기까지를 완전 제곱식으로 여러분들 바꿔주는 거지. 어떻게 바꿔? 이 뒤에를 보면서 해도 되고 앞에 얘를 절반해서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돼.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까지만 잘라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준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겠지. 안 좋게 말하면 이제 쫓아낸다. 쫓아내야겠지. 자, 근데 이제 앞에 어떤 개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해서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어. 이거를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곱해서 빠져나가야 된다를 왜 외워? 이거 뭐니? 분배 법칙이잖아. 여러분들 분배 법칙은 알잖아.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분배 법칙. 전개하라고, 전개. 근데 그 전개를 얘 다 안 해도 되잖아. 얘만 하라고. 얘만 분배 법칙해서 꺼내달라고. 알겠지? 그 뜻이야. 꺼내달라는 게. 해서 어쨌든 여기는 1이 적혀 있는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원래부터 뒤에 있던 상수를 더해주시면 깔끔하게 표준형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됐어? 일단 이게 기본적인 x제곱 계수가 1일 때의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1230번. 요걸로 다시 연습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죠. 자, 요런 형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그냥 일단 1차 항 뒤에서 자르는 거지. 상수항 앞에서 자르는 거지.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우리는 완전 제곱식 형태를 바꿀 때 x제곱 개수가 1인 게 편해? 아닌 게 편해? 1인 게 편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자? 묶어버린다. 마이너스 1을 묶어버린 다음에 그대로 써. 어디까지? 1창 전까지. 1창 뒤까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요거를 보면서, 이 식을 보면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를 찾아버리는 거지. 얼마?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절반하고 제곱하면 얼마가 돼?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 더해준 다음에 얘가 원래부터 있었니? 없었잖아. 그러면 뒤에다가 뭐를 붙이자? 마이너스 빼기 4분의 1을 붙이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똑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닫고 바깥쪽에 쫓아냈던 플러스 5를 다시 상수항을 원래부터 없었죠. 안쪽에 플러스 5를 적어주고. 자, 그 다음은 뭐야? 얘를 실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얘를 절반한 거를 그냥 완전 제곱식 형태로 상수항 형태로 이렇게 적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얘지? 얘 어떻게 한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짐은 가지고 가야지. 그지? 얘는 하나의 패밀리였는데 가족이었는데 그래도 짐은 갖고 쫓아내야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게 무슨 법칙? 아니 그냥 분배 법칙이야 얘들아. 그냥 분배 법칙이라고. 뭘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지? 다시 하자.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하면 얼마? 플러스 2분의 1. 자, 그래서 플러스 5 더해주시면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왜 한다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지? 꼭지점 찾으려고 하는 거야. 어디까지나.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이유가 표준형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장점이 축과 꼭지점을 알기 쉽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잖아. 얼마? 2분의 1, 2분의 11.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어. 위에 일반형일 때는 알 수 있었니? 딱 보고 1초 만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표준형인 상태에서 일반형인 상태에서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도 꼭지점하고 축을 찾아줄 수 있었어. 기억나? 공식. 자, 공식을 좀 기억하는데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가 일반적인 일반형이지? 일반형 형태. 자, 여기에서 이제 꼭지점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찾았다? x좌표만 찾을 수 있었어. 꼭지점에 x좌표, y좌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x좌표만 외우라 그랬지 내가. 어떻게? 근의 공식을 써주는 거야. 근의 공식을 근데 앞에까지만 써주는 거지. 머리 부분만.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근의 공식 앞에 있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앞에 것까지만 쓰면 돼. 얘를 보면서. 알겠어? 그냥 얘를 보면서 뒤에 는영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근의 공식을 앞에 것만 쓰면 되잖아. 그럼 실제로 꼭지점에 x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y좌표는 안 알려주나요? 너무 복잡해. 이건 외울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런데 이거를 안 외운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거야. 왜? x좌표만 알면 누구는 바로 할 수 있어? y좌표는 바로 할 수 있지. x좌표를 여기 식에다가 다시 대입하면 요거까지 알 수 있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 이거는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y는이 아니라 0이라고 생각해봐. 아까 전에 풀었던 29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볼 텐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쓸 테고 어쨌든 근의 공식을 쓰는 과정에서 x는 뭐야 얘? 근의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앞에 부분만 이렇게 써봤더니 얘가 뭐가 됐다? 축이 됐다. 꼭지점의 x좌표. 여기 꼭지점의 x좌표지, 그지? 여기 바로 찾으면 돼.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척 하면서 앞에 부분만 쓰면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해라. 다시 y는으로 바꾸고 나서. 알겠니? 그럼 y좌표가 나오겠지.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의 좌표다. 아까 전에 찾은 거랑 똑같지? 됐어?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밑에 1236번까지 여러분들의 공식 이거 내가 알려준 게 괜히 알려준 게 아니야. 이거 사용해서 거기 1236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서 이제 1237번 뭐 찾아라? x축과 y축과의 교점. 그게 누구? x절편, y절편. 그지? 근데 여기 중에서 y절편은 바로 찾을 수 있어. 왜? 뒤쪽에 있잖아. 뒤쪽에 있는 상수. 그걸 다 적으면 되겠죠?
y절편은 세상 누구보다도 찾기가 쉬워. 일반형은. 1237번의 식을 보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어차피 우리가 y절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다 0 대입해야 돼.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누구만 남는다? 뒤에 상수만 남는다. 그래서 일반형이 나타내져 있으면은 y절편은 바로 그냥 뒤에 있는 상수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y절편은 1인데 x절편은 어떻게 찾습니까 얘들아?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찾으면 되지. 네? 어디까지나 이거야. 항상. 왜? 여러분들 x 이거 설마 외웠니? x절편은 y에다가 0 대입한다고 외워버리면 안 돼. 왜 0이야? x절편은 누구와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인데 x축 위, 좌표축 위에 있는 점들,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뭐가 0이야? y가 0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축과 만난다면 당연히 y는 0인 게 운명이지. 정해져 있지 그냥. 그러니까 y에다 당당하게 0을 집어넣는 거야. 그에 대응하는 x값이 바로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이지. 되겠니?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은 뭐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x-1의 제곱은 0. 2차 만난식의 근은 x는 1. 자, 요게 바로 누구?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x절편이죠. 자, 그래서 x절편이 1이라는 얘기는 어디 지난다? 1,0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프까지 그려볼 수 있어. 한술 더 떠서. 자, x축, y축 그린 다음에 어디에서 만나? x축에서 어디서 만나? 1,0에서 만나. 심지어 얘가 뭐야? 꼭지점이지. 꼭지점. 꼭지점이니까 1,0 표시한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면 이런 형태 나오는 거야.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이렇게. 자, 그래서 1237번 한 문제 풀어줬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1239번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자, 아직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A 값은 얘들아 무조건 뭐를 결정한다? 두 글자? A 값. A. 모양을 결정하잖아. 그지? 모양. A는 표준형에서든 일반형에서든 어디까지나 x제곱 계수야. 2차항 계수. 2차항 계수는 절대 안 바뀌어.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무조건 A잖아. 그러니까 A는 뭐를 결정한다?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땐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을 오므리는 거지. 폭이 좁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서 A는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다. 자, 이제 역할을 알아보는 거지. A랑 B랑 C가 개수인데 개수들의 역할, 상수항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야. 이거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알겠지? 각각의 역할이 있어. 근데 A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모양. 그러니까 A가 양수면 딱히 이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 아래로 볼록. 그냥 한 번씩 적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이제 위로 볼록.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면 뭐가 좋냐면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보다 자신감이 생겨. 알겠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겠지. 방법이. A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문제에서 A가 음수다 양수다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 모양 찾으라는 얘기야. 모양. 알겠지?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이것도 적어놓고. 알겠습니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문장으로 외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자, 그러면은 이제 B의 역할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고. 겨울방학 때도 그랬지 내가? B는 마지막에 하면 돼. C가 쉽지. C는 애들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거 뒤에 있는 상수항 뭐라 그랬어? Y절편이라 그랬잖아. Y절편이야 얘. C는 그냥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Y절편은 뭡니까? Y축과 만나는 교점이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양수냐 음수냐 매우 중요하지. 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X축 위쪽이 양수고 X축 아래쪽이 음수죠. Y좌표가. 그러면은 요 위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면 지금 Y절편, 즉 Y축과의 교점이 지금 어디 있어? X축보다 위쪽에 있지. 뭐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C인데 C가 뭐다? 위쪽에서 만나면 양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만난다? X축보다. 자, 그러면 얘가 C라면 C는 뭡니까? 음수. 이렇게 만나는 교점의 위치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를 결정한다? Y절편을 결정함과 동시에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1차 함수에서도 이랬어. 1차 함수에서도 A는 기울기고, 기울기는 뭐야? 모양이고. 다시. 이거는 그냥 들어맞나? 다시. A는 기울기죠. 근데 기울기는 뭘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해. 얘도 모양을 결정해. A가. 자, 그 다음에 B는 뭐야? Y절편이지. Y절편은 뭘 결정한다? 위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얘도 모양과 위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도 모양과 위치가 있어. 그래서 A가 이번에도 모양을 결정하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 다음에 C는 위치를 결정해. 그럼 B는 뭘까? 이제 B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제일 헷갈리는 게 B거든? 근데 나는 아주 좋은 현명한 방법을 찾았어. 선생님이 찾은 방법인데
아주 쉽게 외우게 해줬지, 내가. B의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B의 부호를 따지긴 따지는데, B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기억나지? B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A와의 관계를 따져야 돼. 왜 갑자기 A와의 관계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용해서 축의 위치를 찾는다. 축을 찾는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축은, X는 근의 공식을 쓰는 척 하면서 앞에 것만 쓰면 된다 그랬지. 뭐? 2A분의 마이너스 B. 앞에 것만 쓰면 된다 그랬지. 얘가 축이지. 뭐가 이용이 됐어? A랑 B가 동시에 사용이 됐지. 그럼 생각을 해봐. 2A분의 마이너스 B가 축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축을 그래프로 그려본다 치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그려졌어. 그러면 얘 축은 지금 어디 있어? 드르륵. Y축을 좀 비껴나갔는데, Y축을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지금 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양순이, 음순이? 음수지? 이걸 알아야 돼.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음수야. 이걸 또 외우지 말고 당연한 거잖아. X좌표가 여기 있는 애들 어디를 잡아봐도 어디야? 아, 뭐야? 음수잖아. 맞지? X좌표는 무조건 Y축 왼쪽에 있으면 다 음수예요. 2, 4분면, 3, 4분면 다 음수잖아.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X는 잡아봤을 때 축의 위치 자체가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요거를 정리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정리하면 A분의 B는 양수. 부등호 방향 바뀌지? 자, 이렇게 결과만 봐봐. A분의 B가 양수란 소리는 얘들아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문장. A와 B의 뭐가? 부호가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서로 같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축의 위치를 결정해. 결론적으로 축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그 축의 위치를 잘들 하는 오해가 B만으로는 찾을 수 없어. 축의 위치를. 분명히 누구와의 관계로 찾을 수 있다? A와의 관계로 축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만약에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면 어디 있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축이 있고, 즉 축의 방정식 자체가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고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뜻이고. 맞잖아. 됐지? 만약에 오른쪽에 축이 있다? 그러면 다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뭐 반대겠지만요. 알죠? 자,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하면 A분의 B는 음수. 됐어? 이거는 뭐야?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잖아.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야. 이제부터 이거를 외워야 돼. 근데 어떻게 외운다? 선생님이 유치하지만 확실하게 외워지게 알려줬죠? 그냥 이것만 생각해라. 머릿속에 딱 두 글자만 외우라 그랬지? 알겠지? 같다. 내가 발견해낸 방법인데 진짜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로 내가 발명한 방법인데 같다. 뭐가?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 어디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선 다르다. 끝. 됐지? 근데 다만 주제는 외워야죠. A와 B의 부호의 관계가 같으면 왼쪽인데 뭐가 왼쪽인데? 뭐가 왼쪽? 축이 왼쪽. 이거는 외워야지.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거는 외워야죠. 축의 위치가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됐어?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A와 B와 C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39번 문제로 한번 어떻게 그래프를 줘도 내가 다 풀 수 있어야 돼. 진짜. 거기에서 나온 그래프의 모양을 봅시다. 일단은 모양 보자 그랬어. 아래로 올라. 됐지? 그래서 1번에서 뭐라고 했어? 그래프 모양 가지고 했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므로 거기 네모칸 채워주시면 돼. A가 양수다. 0보다 크다. 되겠니? 아주 쉽죠, 이건. 자, 2번이 문제인데. 자, 2번에서 B가 언급이 됐지?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 Y축에 축이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으므로. 네? 오른쪽에 있으면 뭐라? 다르다 쪽이잖아.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른 쪽이죠. 근데 A가 뭐였어? 양수였으니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일단 거기 네모칸은 채워주셔야지.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A가 양수면 B는 음수.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지. 되겠니? 흐름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 어디 있어? 원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네. 위쪽에 있다라는 건 양수. 누가? C가. Y절편이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야? B야, B.
여러분들 B와 A의 관계, 부호 관계만 잘 해석을 해주시면 끝난다. 요거는 일반형에서 역할, 부호 역할.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지? 아래쪽 거. 자, 1241번 하지 말고 1243번을 보자.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주고 나서 A, B, C의 부호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줘.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일단 어디로 볼로? 위로 볼로. 당연히 A는 뭐야? 음수. 이렇게 딱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얘들아, 선생님이 왼쪽에 축이 있으면은 같다 그랬고, 오른쪽에 축이 있으면 다르다 그랬는데, 얘 지금 어디 있니, 축이? Y축이지. Y축에 있으면 뭐야? X는 0이 축이잖아.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됩니다. B는 얼마? 0. 되겠니? 부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0이다. 왜? 얘 진짜로 식을 찾아보면 요 점을 만약에 Q라고 하자. 그럼 꼭지점 어디? 0,Q. 이게 꼭지점이지? 응? 그러면서 A를 그대로 쓰면 AX제곱 플러스 Q. 요 형태잖아, 식이. 그러니까 실제로 X의 부호는, X항은 있어, 없어? 1차항. 1차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B는 0이다. 당연히?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누구? C는 Y절편인데 여기가 이제 C죠? C는 양수다. 원점 위에서 Y절편이 생기므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이제 남았어. 뭐가 네 가지? 이제 2차 함수 식 만들기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알겠지? 식 만들기에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 그 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냥 외우는 게 좋아. 사실 외운 다음에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 차라리. 왜냐면 너무나도 확실해. 찐해. 얘네들의 성질이 너무나도 찐해. 뭐냐면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다 개성이 있어. 얘들아 재밌어. 꼭지점이 있을 때 문제에서 꼭지점을 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만들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축을 줘. 두 번째 상황. 축을 주면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세 점을 줘. 어떤 세 점이요? 그냥 세 점. 아무 세 점. 알겠지? 그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그 위에 있는 세 점 아무거나 세 개를 줘. 알겠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Y절편을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단계라서 뭐 심화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Y절편은 거의 무조건 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0, 뭐시기 줘. 0,C 뭐 이런 거 줘.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번째는 뭘까 얘들아? 기억나? 특별하게도 X절편을 줘.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중요치 않은데 나중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분 공수 1에서 다시 배운다 그랬지? 2차 함수를 거기서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 바로 요거야. X절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2차 방정식의 근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거 이제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고 지금? 2차 함수 식 만들기라고. 마무리. 자, 2차 함수 식 만들기라고. 자, 꼭지점을 거기 있는 걸로 해보자. 꼭지점의 좌표가 1244번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을게. 자, 1244번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4,2고 근데 꼭지점의 좌표만 주면 안 돼. 근데 이것까지 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꼭지점을 주면 그렇게 한다라고 외워. 근데 나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한 점을 줍니다. 이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그냥. 너무 많이 봤으니까. 한 점을 줘. 꼭지점을 주면 꼭 한 점을 줘.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한 점 어디? 3,2를 지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 특성이 진하다 그랬어.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꼭지점 주면은 표준형이다.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표준형. 표준형이 뭐였어?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그제? 여기에서 p하고 q가 뭐니 얘들아? 꼭지점의 x좌표, y좌표잖아. 그치? 그럼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줬는데 여기서 당연히 일반형 말고 뭐로 만들어야 돼?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 지혜로운 거지. 되겠니? 이렇게 납득하면 돼. 그냥 막 외우지 말고. 표준형으로 식을 짜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야? A가 걸리네.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면 안 되지. 이렇게 답 적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려면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연결을 시켜주면 돼. 그럼으로써 한 점을 요 식에다가 지금 대충 A를 빼놓고 만들어진 요 식에다가 3,2를 대입하시면 된다고. 그럼 A를 찾을 수 있겠지. 돼서 자 1은 A 곱하기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되고 그럼 그대로 A지. A 더하기 2가 1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x 빼기 4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깔끔하게 표준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됐어? 이게 이해가 가야 된다 그래. 납득이 가야 된다 그랬어. 이해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납득이죠. 여러분 납득했어? 왜 표준형으로 짜야 되는지 꼭지점 줬을 때 아까 전에 그 표준형의 장점이랑도 연결이 되잖아. 표준형은 무조건 꼭지점이랑 연결이 돼 있어. 누구도? 축도. 그래서 축을 만약에 거기 문제 1247번 봐봐. 그거야. 축을 x는 3이라고 줍니다. 거기서. 됐지? 그 다음에 몇 개의 점을 준다? 2개의 점을 줘야 돼, 얘는. 한 점으로는 해결이 안 돼. 한 점으로는. 자, 무슨 뜻이냐면 2점이 있어야만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거. A. 뭐 이런 거. 알겠지? 2점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어. 왠지 봐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 자, 1,-2랑 4,1 다시. 자, 축이 x는 3이면 축도 어디에서 언급이 됐어? 표준형에서 언급이 됐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이야. 얘 짝꿍도 표준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정리해봐. 얘도 짝꿍이 표준형이야. 그러면 또다시 어디에 들어가? 축은? 꼭지점에 x좌표니까 완전 제곱식 안에 들어가지. 맞아? 그러면 해보자. y는 a 곱하기 어디까지? x-3의 제곱까지 작성하고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하는 거지. y좌표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꼭지점에 y좌표 비어있어.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놔야 돼? 또 다른 미지수 보통 뭐라고 적니? q라고 적지.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축밖에 없으니까 꼭지점에 x좌표까지밖에 못 적어. 맞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 2개야. 미지수가 2개 있는데 내가 그걸 구해야지 답이 적히는 거잖아. 미지수 2개가 나와 있으니까 2개를 알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식이 2개 나오기 위해서 점이 몇 개가 주어져야 된다? 2개가 주어져야 된다. 역발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1,-2 여기다가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2는 빠르게 4a 플러스 q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4,1 집어넣으면 1은 a 플러스 q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둘이 연립하면 a와 q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 됐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푸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항상 기억해. 꼭지점하고 축 이 두 가지가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 표준형과 더 관련이 깊다. 알겠죠? 표준형, 짝꿍, 표준형 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점 내가 y절편 준다 그랬지 얘들아. 문제 봐봐. 1250번 뭐라고 돼 있어? 처음부터 y축과 점 0,8에서 만나고 그게 어디 지난다? 0,8을 지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쪽에 보면은 2점 나머지 2점도 있죠? 그래서 총 합치면 몇 개의 점? 3개의 점을 줍니다. 이런 상황. 근데 그 중에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y절편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이 누구? 8.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왜 y절편을 강조를 했냐면 아까 전에 y절편하고 관련이 깊었던 거는 딱 무슨 형밖에 없었어? 일반형밖에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의 짝꿍은 일반형이야. 알겠니? 연결이 되죠? 일반형으로 얘는 식을 짜면 돼. 어떻게 해요, 선생님? y절편을 줬잖아. 주면 어떻게 하면 돼? y절편 자리에다가 8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할게. 이거는 그냥 일단은 해봐, 얘들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미지수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네. 이 2개는 누가 해결해 주니? 이 2개가 해결해 주겠지. 당연히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면 되니까 나머지 주어진 점도 2개가 더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주어지는 거야. 알겠죠? 1,3 여기다가 대입하고 2,0 여기다가 대입해서 a, b 값을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2,0 줬으니까 심지어 좋네. 한번 해볼게. 3은 a 플러스 b 플러스 8 이렇게 일단 되죠. 그 다음에 2,0이니까 0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좋진 않구나. 자, a 플러스 b 정리할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8 넘겨서 4a 플러스 2로 나누자. 2a 플러스 b는 그 다음 바로 계산하면 되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쪽에서 아래쪽 거 빼면 b가 없어지고 a에서 2a 빼면 마이너스 a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a는 1. 그 다음에 b는 얼마 나옵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5여야 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 나오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 일반 형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자, 요런 식이 바로 1250번의 답이 되겠죠. 알겠니?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짝꿍이. 첫 번째, 두 번째, 꼭지점과 축은 표준형.
세 점이 주어졌을 땐 그 중에 y절편이 있고 y절편의 짝꿍은 일반형.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x절편이라고 생각해서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든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여기서 0만 누구로 바꾸면 돼? y로 바꾸면 이차함수가 되는 거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유형으로 다시 알아보죠. 자, 일단은 숙제는 이미 올라왔고, 자,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알겠지? 가자. 그리고 승아, 아까 단톡방 초대해줬어. 쌤이, 학습지 없다. 아, 학습지? 아, 맞아. 승아는 책이 없지? 요거. 수고했어. 조심히 가고. 승아 단톡방 초대해줬어. 미안하다. 까먹었어. 잘 가고. 아이고. 그거.